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우째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우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 스펙 중요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학교 전공 학점은 수도권 4년제 컴공 학과고요. 현재 3학년 재학 중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80점, 토스 7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 컴알 2급 정보처리 기사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대기업에서 체험형 인턴 4개월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없으십니다. 대외 활동은 총 동아리 회장 1년, 교육봉사 6개월을 하셨네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공란으로 비워두셨고 입사 희망 회사 직무, 전산직 대기업, 현대카드나 현대자동차, 농협 등을 쓰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대기업 전산 쪽으로 직무를 희망합니다. 학교 수업으로 웹 개발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해본 경험은 있는데 대외 활동으로는 전공과 관련해서 내용이 부족해서요. 혹은 공모전 등의 큰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할까요? 졸업 전까지는 교과목 학점 점수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스펙까지 조금 더 다져야 한다면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요. 자격증, 대외활동, 공모전, 경력, 모두 현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스펙 정리를 할 때 중요도 순서에 맞춰 준비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취업 고민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적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먼저 스펙 점검부터 좀 해볼게요. 홍 반장님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이분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죠. 이분이 지금 뭐 4학년이다,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스펙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신 만큼 좀 더 스펙을 올리고 싶으시다면은 어학 점수를 말하기 점수에 맞춰서 토익 그래도 800점 이상으로 올려주신다면은 좀 더 서류 합격률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맞는 전공 커리큘럼을 충실히 들었는가 이 부분도 무척 중요합니다. 단순히 학점을 내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전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이런 과목들을 다 스킵하면서 학점 관리에만 신경 쓰신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 모두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공 역량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IT에서도 본인이 어느 분야를 좀 특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따야 하는 자격증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IT를 전공하신 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정보 처리 기사는 갖추고 계시니 만약에 내가 여기에 더해서 네트워크 쪽으로 좀 취업 전략을 좀 강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트워크 관리사 아니다, 난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ADP나 ADSP 정보 보안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CISSP나 CISA 이런 자격증 등을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은 조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예, 일단 이분의 경우는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대기업 전산직이라고 하셨죠.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도가 졸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자가 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거나 그게 뭐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관리 업무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직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보안 쪽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사연을 올리신 걸로 봐서는 코딩 실력이라든지 코딩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은 있으시기 때문에 개발자의 롤보단 아무래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본인의 방향을 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의 경험적인 면에서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학년 때부터 좀 갖고 계신다면 혹은 대외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부 과정 혹은 교내 학회 혹은 다양한 어떤 비슷한 부류의 친구분들과 다양한 공모전에 한번 출전을 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학점이 뭐 딱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걸 고려한다면 학점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밖에는 한 차례 정도라도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하실 여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외부 세미나라든지 포럼 그리고 유료의 돈을 지불하셔서라도 일정한 교육 과정을 2, 3일 단기 과정이라도 교육기관들 검색 조금만 하셔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쌤이 이제 공모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의 고민도 좀 관련해서 있습니다. 사실 그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분명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거 이외에 그 공모전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좀 필요할까요?
왜냐면 할 얘기거리가 지금 사실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이분은 일단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개발자들은 사실 기업과 산업 분석 없이 본인이 개발자로서의 역량과 함께 자신의 지원 동기나 강점을 말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대기업 전산직 혹은 금융 혹은 금융 공기업의 IT 전산직을 노리셔야 하므로 왜 하필 IT 베이스에 강점이 있는 본인이 왜 금융권, 왜 대기업, 왜 하필 그 업종의 IT 업무를 봐야 되는가라는 논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기업 분석과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여유가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본인의 과거 경험과 이력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제는 한 2학년 때까지 컴퓨터 공학도 분들이 네. 단체 활동을 하는 일들이 사실 교내 전공 과목 내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고 혼자서 또 혼잣말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교외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이제 학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취업 준비 위주로 대비를 해주시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여부들 그리고 특정 산업과 업종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오히려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홍 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인문계열보다는 이공계열 분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만큼 이런 전공 프로젝트, 어떤 공모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내가 학점 관리를 충실히 하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대외 공모전이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밖에서 찾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도 뭐 이런 활동들을 충실히 하셨다면은 저는 그걸로도 일정 부분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차코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전산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IT를 주로 활용하여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의 전공이 메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산이라는 것은 그런 기업의 업무들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왜 이런 쪽 그 본인의 전공을 메인으로 활용하는 곳이 아닌 서브로 활용하는 곳에 지원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산업 이쪽에 관한 지원 동기, 로열티, 어떤 접점 등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이라든지 대외 활동 등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도 이제 차코치님 말씀처럼 이분이 여유가 된다면은 그런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등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전산직이라고 한다면은 개발자들보다 좀 더 어떤 그런 소통이나 협업이 더 원활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어떤 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전산 쪽에서는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하고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외 활동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갔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은 면접에서도 내가 이런 대기업의 전산직무자로서 적합하다 이런 것을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째님의 스펙을 봤을 때 저희가 좀 직무를 추천한다면 어떤 직무가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네, 뭐 본인께서는 그 희망 직무 부분에 전산직 대기업,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네. 농협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것들이 간헐적으로 채용을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본인이 희망사항은 존중합니다만 들어가시기가 좀 공고가 많이 안 열리니까 쉽지 않으신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두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보험 혹은 생명보험사에서 IT 전산직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시중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IT 전산직의 상당수는 금융권 입사에 필요한 별도의 필기 공부를 진행을 하시거나 NCS형의 필기 형태의 시험 대비를 또 별도로 하셔야 될 텐데요. 그거에 비한다면 주요 생명보험사 혹은 보험사의 경우는 대기업 계열의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대기업 그룹 공채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해당 그룹사의 적성검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 일반적인 대기업 적성공부 시험 공부하듯이 같이 병행해서 대비가 가능하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컴공과 우리 우째님이 그런 성향이시라고 한다면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타겟 마케팅을 진행하고 그 고객들의 로그 그리고 통계 기록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적합한 프로모션을 해야 될 CRM 타겟 마케터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 지원하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무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디 우째님이 우째야 할지 두 분의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홍 반장님. 네, 일단 뭐 이분이 지금 뭐 농협 이런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중은행의 IT 직무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IT 인력들에 대한 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의 전산직도 한번 누려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이 농협을 준비하시게 된다면은 NCS를 준비를 하시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런 NCS 필기 전형을 치르는 공기업의 전산직으로도
정도 지원을 확장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보다 좀 넓게 본인의 그런 취업 전략을 타겟팅을 선정하셔가지고 취업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혹시 갑자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정보통신기사도 따야 되지 않나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지금은 있는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경험들에 집중하셔서 전형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들 조언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바로 두 번째 사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더빅스쿨의 아이디 고민님이 오. 사연을 올렸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고민.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역 관련 공기업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스펙 내역 보면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공하셨고요. 3.8학점 그리고 3학년 휴학 중입니다. 토익은 840점 그리고 토스 준비 중이시네요. 커말 1급, 한국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계시고요. 교내 입학관리팀 인턴을 6개월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홍보대사 1년 하셨고요. 무역 관련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입사를 희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에는 안녕하세요 무역 공기업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제 전공이 사회복지라서 사실 무역 그리고 유통 쪽으로는 겹치는 게 없어요. 아직 3학년 휴학 중이니까 복학하면 경영 경제 쪽으로 복전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방학 동안에 어학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직무 분야를 새로 다짐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앞으로 무역, 유통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많이 늦은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사연 올려주셨네요. 네, 이렇게 고민님의 사연 확인해 봤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무역 관련 공기업 희망하고 계셔서 역시나 두 개의 좀 접점이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홍 반장님께서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네, 일단 이분의 스펙, 무역 관련 공기업 언급하신 곳을 희망하신다면은 어학적인 역량을 보다 확충하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익 같은 경우에는 고고 익산이긴 하지만 최소 900 이상 그리고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레벨 7 이상은 맞춰주셔야 해외 업무가 많은 그런 무역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학적인 역량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분이 비전공자에다가 자격증도 어떤 무역과 관련한 자격증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나 혹은 이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관련 전공을 복수 전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서류 전형 평가에 있어서 교육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시키기 때문에 이런 교육사항을 내가 지금 채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전공을 복수 전공했었을 때 이런 교육사항에 대한 우려를 덜 수가 있을 것이죠. 지금 이분이 관련된 경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역과 관련된 경험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이는데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턴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한국무역협회 등과 같은 코트라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어떤 무역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어떤 무역 마스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어떤 인턴 과정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인턴 경험을 쌓으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고민님께서 어떻게 하다 이제 무역 관련해서 좀 관심이 생겼을까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복전이랑 인턴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언제 무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나 그 계기를 시작으로 본인의 지원 동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네. 애석하게도 이야기거리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업체의 지원 동기를 쓰거나 면접 때 답변을 하기가 좀 일정 부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득되기가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드라마틱한 대비를 하실 분들은 관사사 시험을 준비하겠다. 무역관리사 자격을 따겠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는 휴학 중이시군요. 휴학 중이면 좀 얘기가 다르겠네요. 일단 본인께서 일정 부분 계획한 일이 현재 없으신 채 휴학을 진행 중이시라면 이러한 자격 등에 대한 취득을 원래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본인의 경우라면 할 이야기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격 취득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학에 대한 고민을 말씀 주셨어요. 또한 영어 제2외국어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어학에 신경 쓰려고 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네. 문제는 제2외국어는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노력 안 하고 스페인어, 에스파뇰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스페인어 잘한다고 해서 본인을 무역회사나 물류 운영회사들이 본인을 채용할 일은 사실 직접적인 요인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영어 점수, 영어 말하기 점수 중점적으로 해서 최대치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 수학 공식처럼
영어 점수 올리면 무역회사 합격해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경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복전 혹은 부전공도 무역과 관련된 국제통상학이라든지 물리와 관련된 학과 혹은 학과가 없더라도 자유전공적으로 무언가 하나는 좀 수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정리하자면 저희들의 전체적인 조언은 할 이야기거리 확보를 위한 조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분의 스펙 내역을 좀 보면 눈에 띄는 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생 홍보대사를 1년 동안 했어요. 네. 사실 뭐 1년이 진짜 짧은 시간은 아닌데 이게 좀 취업에 도움 되지 않을까요? 홍쌤부터 말해주시죠. 네, 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서류 전형 평가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관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우수한 성적을 냈었다라고 한다면은 서류 전형에서 일부분의 가점을 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자체가 어떤 취업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홍보대사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깊이 있는 수준의 업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떤 이런 1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긴 기간 동안 내가 다른 지원자들 대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개발했다라든지 혹은 이분처럼 이제 그 어떤 목표하는 곳과 어떤 지원 동기, 접점 이런 곳이 없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동기나 로열티 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로는 활용이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스펙 그 자체만으로는 취업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쿠치님도 그렇게 보세요? 보통 홍보대사 했다 하면 뭔가 조금 자랑스럽긴 해요. 학생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도 그 느낌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약 10여 년 전 저도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 모 어떤가요? 가전회사의 컴퓨터 프린터 오. 프린터 브랜드 홍보대사를 와. 뭔가 같이 잘 했었죠. 어울리신다. 고맙습니다. 뭐 괜찮은 날인가요?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네. 굿 프라이데이죠. 아무튼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홍보대사 할 땐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 홍보대사 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맞아요. 다양한 내부 공모전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막 길거리 나가서 홍보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뭐 잘들 지내고 있겠죠, 친구들. 어쨌든 함께했던 동료들도 그렇게 다들 취업이 잘 됐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제가 취업을 할 때는 그렇게 홍보대사를 하면 취업이 잘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홍보대사의 이력 자체가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 활동을 통해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 위주로 새롭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이 이력을 그대로 본인의 이력서에 들이밀었다간 아마 면접 등에 갔을 때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엔 지원하셨나요? 등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자체를 어필하기보단 이 과정 중 특별했던 경험 혹은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점 위주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대학교에서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됐거든요.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무랑 좀 관련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나운서 쪽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쵸. 뭐 이렇게 학교를 대표해서 이런 걸 찍었다 하는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면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금융공기업 희망하고 계신데 사실 전공 필기 공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팁을 좀 주시죠. 네, 시험 준비가 크게 재무회계, 흔히 말하는 중급회계죠. 그리고 재무관리, 일반 경영학 이렇게 세 가지를 큰 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고급 회계나 혹은 원가 관리 회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전공 과목들을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계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휘발성이 높아서 이거를 먼저 하셨다가는 뭐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공부 순서를 잘 조율을 하시기 바라고요. 경영학은 이제 완전한 암기 과목인데 회계나 재무를 공부하는 틈틈이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좀 더 효율성이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기업의 필기 경쟁률이 이제 워낙 심해졌습니다. 뭐 CPA를 하셨던 분들, 어떤 고시를 준비하셨던 분들도 공공기관을 이제 그 서브로 지원하시면서 많이 내려오는 형편인데 내가 전공 필기를 확실히 다져두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CPA 1차 시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하시는 게 혼자 독학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에 있어서 속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있어서 워낙 공부할 영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전공 노트를 나만의 전공 노트를 좀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두꺼운 전공책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만의 언어로 좀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하신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굳이 두꺼운 전공 노트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그 나만의 정리한 그런 노트를 보셨을 때 전공 노트를 본 것과 같은 다시 복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에 좀 더 만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굉장히 디테일한 팁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저희가 좀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좀 희망하는 곳이 한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지원할 땐 좀 분야를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씁쓸한 말씀을 좀 짧게 드렸을 때 만약에 이분이 결국 취업이 잘 안 되어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본인의 희망사항을 담은 케이스로의 취업 이렇게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결국 돌아 다시 사회복지로 돌아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응원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가 된다면 일단 대학교 산하에 있는 병원 사무직으로의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주로 요양직이라든지 관련된 사무행정 업무가 일정 부분 본인에게 좀 여러 지친 마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무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역 쪽으로 가신다? 그럼 결국엔 일반적인 무역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뭐 하나무역이나 판토스 등으로의 지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혹시 어학 점수를 극단으로 많이 높여놓아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실무를 진행하는데 영어로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하신 수준이 된다면 유코카 캐리어스와 같이 차량과 관련된 물동 무역을 담당하는 업체들로 외국계 기업으로의 지원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홍 반장님은 어디까지 좀 영역을 확대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차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병원 사무직 쪽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도 좀 동시에 지원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양직, 그런 사무직 채용이 있기 때문에 건보 쪽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 무역 쪽과 관련된 유관기관, 앞서 제가 언급드린 한국무역협회 쪽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시고 이분이 무역보험공사를 대비를 하신다면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전공필기를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단일 전공필기를 실시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지금 무역 쪽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겠다, 나의 어떤 역량이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은행의 기업금융 쪽으로도 지원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외환이라든지 신용장, 어음 등 수출입 기업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은행의 기업금융에 개입하는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금융 쪽으로도 지원을 확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이디 고민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차코치님부터. 네, 그 생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돗개가 맞을까요? 진돗개가 맞을까요? 진돗개. 네, 표준어로는 진돗개가 맞지만 진도에 있는 진돗개는 진도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 모르셨죠? 이런 미랄 같고 깨알 같은 정보, 저희가 오늘 드린 정보가 이런 정보랑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깨알같이 취업 잘하세요. 네. 이거는 약간 차코치님의 자랑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들은 정보라서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 깨알같이 좋네요. 모든 정보를 흡수해라. 네. 그러면 홍 반장님도 조언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취업이 이제 좀 기간이 남으셨는데 첫 취준이 좀 상당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일희일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취업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하면서 그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을 뭐 더 하고 미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는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좀 돌려보시면서 쌤들이 어떤 얘기 해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도 해보시고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HGGK님이 취업대학교 카페에 초보 취준생 스펙 평가 방향 제시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 살펴보면요. 지방국립대학교 중국학 전공하셨고 학점은 4점대 초반이십니다. HSK 5급 보유하고 계시고요. 토익은 800점이시네요. 그 밖에 한국사 1급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교환학생 1년 하셨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커말 1급 준비 중이고 오픽 IH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 사무직 또는 사기업 취업을 희망합니다.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은 공기업 백스코, 부산관광공사, 사기업은 아모레퍼시픽 등이라고 쓰셨고요. 희망 직무는 사무직, 마케팅 등등입니다. 저에게 많이 높은 걸 알지만 희망사항으로 적어봅니다. 라고 쓰셨네요. 하고 싶은 말은 교환학생을 다녀온 직후 학점 관리에 바빠서 어느덧 막학기를 남겨두었는데 대외활동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험이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공모전에 몇 가지 참여는 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학을 하고 대외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려는데 서포터즈나 기자단 같은 것부터 차근차근 지원해보고 준비를 해야 할지 가능성은 없겠지만 당장 체험형 인턴 등을 지원해 봐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당장 서포터즈 지원만 해도 경쟁률이 치열해 쉽지 않더라고요. 스펙을 쌓는 것부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취준 선배님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 사연은 중국학 전공한 22살 구직자분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빼곡해서 양해에 놀라거든요. 네. 아마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그럼 전체적으로 스펙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 반장님.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업 희망하신다면은 목표하시는 커말 우선적으로 빨리 취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본인의 HSK와 토익 모두 내가 어학에 좀 강점이 있다, 역량이 있다 이렇게 어필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수입니다. 실제 공기업을 지원을 하실 때 그리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시는 어떤 관광, 마이스 산업 이런 쪽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외국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은 만큼 내가 이러한 업무들에 있어서 적합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HSK와 토익 등의 어학 점수를 최대한 높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공기업을 지원할 때 이런 제2외국어 점수가 높거나 혹은 영어 점수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들 준비하는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동포재단,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어학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휴학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 네. 제가 이분의 정확한 22살이시군요. 네. 일단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해한 바 일개 강사 사견으로만 말씀드리면 어떤 공공기관 지원 시 경험의 파워풀함 정도, 그러니까 꼭 유명하고 엄청 대단한 서포터즈나 대단한 어떤 기자단을 해야만 내가 서류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작은 단위더라도 일단 한번 물꼬를 트면 그거 한 번 한 걸 계기로 또 다른 곳에 지원하실 때 또 다른 새로운 또 무기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큰 규모의 경쟁률이 높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작은 단위부터 온라인 서포터즈라도 본인이 희망하신다면 하나씩 시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서포터즈나 기자단보단 체험형 인턴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네. 체험형 인턴 지원도 성실히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인턴 지원도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분이 백스코 부산관광공사 입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홍 반장님이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을 이제 외국의 명품 도시로, 명품 관광 도시로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만큼 대외적인 업무가 많고요. 또한 백스코 역시도 마이스 산업 홍보 및 유치를 위해서 대외 홍보의 그런 역할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학적인 역량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부산관광공사와 백스코 모두 면접 전형에서 외국어 면접을 10% 점수를 할당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런 외국어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 특히나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원 자격에 있어서 토익 850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토익 800점인데 지금 희망하시는 백스코를 가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를 좀 더 높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기 준비에 있어서도 좀 백스코와 부산관광공사가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NCS 직업기초능력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지만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에 더해서 일반 시사 논술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었기 때문에 백스코를 희망한다면은 내가 NCS 직업기초능력만이 아니라 이런 논술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또 사기업 중에는 아모레퍼시픽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아모레퍼시픽이 채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애석하게도 채용은 상시나 수시 채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공채 채용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LG생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디를 써야 될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화장품 ODM 업계에서 출발을 했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등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채 시즌은 아닌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장업계들은 R&D 연구 인력 중심으로 혹은 품질 관리자 중심으로 채용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분은
뭐 사기업도 사기업인데 지금 저는 차라리 공공기관에서 저는 좀 해외 수주 사업을 따오고 있는 각종 시도 규모의 철도공사 등을 추천드립니다. 제 기억에 대구철도공사인가요? 아마 싱가포르의 모노레일 사업권을 유추해서 기술을 좀 전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 성과를 꼭 글로벌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어떤 관광자 들어간 곳 혹은 마이스 산업인 곳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시면서 사무행정직으로 입사를 하신 다음에 네. 본인의 역할에 따라 직무를 잘 변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홍 반장님부터. 일단 이분이 뭐 사기업의 마케팅도 고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리고 공기업의 사무직을 동시에 좀 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분이 좀 더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기업의 사무행정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어떤 그런 스펙만으로 봤었을 때는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관련된 역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빠른 취업을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사무행정 쪽으로 타겟팅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코치님도 한마디 네. 해주시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강점을 더 칼날을 날카롭게 다주셔서 본인의 성공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